근데 유나 지금 2등이 어디냐? 삼성이 1등인 건 알겠어. LG가 2등이 아닌 건 알겠어. KT야? 그렇구만. 너네 이번에 LG가 못하고 있어가지고 좀 좋겠다. 솔직히 LG 안 올라오는 게 삼성한테 좋을 것 같긴 한데. 땡큐. 자, 질문 가봅시다.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무조건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거는 질문이 거의 없다 주의네요. 지금 보니까. 거의 없이 잘 맞았다. 2명 이상 쫙 풀어드릴게요. 이번 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말 그대로. 24번인데 도함수의 활용인 거죠. 이번에 한 게. 도함수의 활용 1번부터 숙제를 냈고 24번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네요. 2명짜리 질문이라 제가 질문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일단은 그 개수를 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 네, 질문 한번 받아봅시다. 24번 도함수의 활용 1번에서입니다.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접할 때라고 하네요. 곡선 얘와 직선 얘가 접한다고 돼 있으면요. 약간 이런 거죠. 그냥 그리면 돼요. 3차 함수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일로 뻗고 일로 뻗는데 이제 굴곡이 있는 거. 마이너스 5x요. 기울기 마이너스 5짜리가 뭐 이런 데 있나 봐요. 접하나 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어도 되는 문제예요, 얘는. 근데 정석대로 풀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 낸 사람이 약간 이거예요. 잘 보세요. 원래 너희들 기준으로는 일단 만난다고 하니까 같다고 놔야지 라고 한 다음에 이로 풀리거든요. 이러면 같다고 놓은 다음에 이가 없어지면서 넘어가서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a x 그 다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a는 0이 나오면서 자 이제 접하려면은 잘 들어보세요. 접점은 결국 근이 완전 제곱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d는 0이거나 1번 이건 공통수학 공통수학 맞죠? 공통수학 1에서 하는 거죠. d는 0이거나 아니면은 이 친구가 0이랑 알파를 갖는 거야. 근데 얘가 이미 0이 있으니까 0이 또 중분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을 근으로 가져. 0을 근으로 갖는 거. 뭐 이런 게 이렇게 2개 풀어가지고 답을 내면 또 돼요. 되는데 벌써 봐봐. d는 0짜리고 얘가 1이잖아 벌써. 얘가 1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봐봐. 이 문제를 미적분스럽게 푸는 방법은 얘가 아니긴 해요. 미적분스럽게 푸는 방법을 한번 볼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 원스럽게 푸는 거예요. 둘이 연립하고. 우리는 미적분스럽게 푸는 방법을 좀 배워봅시다. 그러니까 미적분스럽게 푸는 방법은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t야. 한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했죠. 어떤 두 함수가 접한다는 건 이 점에서의 y값이 같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같더라. 그래서 y값이 같다는 건 t를 집어넣었을 때 같다는 거. 이제 4at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 이게 3차 함수의 t를 집어넣은 거. 이게 직선의 t를 집어넣은 거. 이 y값이 서로 같을 것이며 두 번째, 자 이제 접선의 기울기, 자 이제 3차 함수 미분하고 3t제곱 마이너스 8at 마이너스 a 미분하고 t 집어넣은 미분계수와 자 이제 직선에서의 미분계수 마이너스 5가 같아를 연립해서 원래 풀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관점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이거 연립하는 것이 네, 이 문제 공수 원방법으로 풀라고 되어 있는 문제네요. 연립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연립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이제 선생님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연립 어떻게 할 거냐면 A눈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A로 이거 넘긴 다음에 3t제곱 플러스 5는 A로 묶으면은 8t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8t 플러스 1 나눠주면은 8t 플러스 1 해가지고 A가 나왔어요. 자 모든 A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8t 플러스 1분의 3t 제곱 플러스 5의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분의 뭐 이거 약간 이게 이게 맞나 싶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됐네요. 마이너스 5t 플러스 2라고 위에 거에 이제 a를 대입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를 없애주고 여전히 다음에 넘어온 다음에 t로 묶어주고 t로 묶어주고 나서 잘 들어보세요. t로 묶어주고 8t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할게요. 진짜 지랄 났죠? 8t 플러스 1. 네, 뭐 잘못했죠? 네. 이걸 넘기면 쪽을 넘기면 네. 이게 5 마이너스 AT 되고 아래도 5 넘기면 오? 넘기고 아래 T 곱하면 그러고 빼면은 네. 깔끔하게 좀 되나요? 잠깐만요. 되나요? 그게 되나요? 잠깐만요. 이거 지운 다음에 넘기면 네, 이거 넘겨요? 네. 이거 넘겨요? 5 마이너스 A 이렇게 하고 5-a의 t죠? 이거죠? 넘기고 하면은 5-a가 나오고 잠깐만요. 아래 T 곱한다고 예, t를 곱하면 잠깐만요. 근데 그러면은 얘가 뺄 수 있잖아요. 빼지. 그런 다음에 T제곱을 또 붙여가지고 T가 0 또는 T가 이런 식으로 가도 된다. 그래요. 네, 좋아요. 알겠어요. 어때, 이거는 이제 민보가 이제 얘기해준 그 연립 방법이죠. 넘긴 다음에 위아래를 빼면은, 밑에서 위를 빼볼까요? 그러면은, 2t 세제곱 마이너스 4at의 제곱은 0이 되면서, 이제 2 나누고 t제곱으로 묶으면 t 마이너스 2a가 나오니까, t가 0이거나 2a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보 말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t가 0일 때도 한번 계산을 해줘야 되고, t가 2a일 때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연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늘 하던 그런 이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방법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결국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근데 이게 좀 문제가 공수 원방법으로 풀게 된 게 약간 좀 너무 얄팍하긴 해. 근데 이거 잘 봐봐. 근데 얘도 답은 나와. 답은 나온다, 어쨌든. 이건 안 할게요, 그러면. 네, A눈으로 정리하는 건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해도 이걸로 한다고 생각할게요. 자, 어찌되었든 이제, 아까 다시 볼까요? 원래대로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8at 플러스 5-a는 0이었죠? 자, 우리는 t 값이 두 개 나왔죠? 0이거나 t가 2a인 게 이 둘을 연립해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t가 0인 경우는 a가 5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t가 2a인 경우는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2a 제곱 마이너스 16a 제곱 플러스 5-a는 0을 이제 여기에 대입한 거죠. 여기에 대입한 거죠,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이제, 자, 정리해보면은 이제 a가 4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쵸?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4분의 5도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가 1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 4분의 5인 것도 나왔어요. 결국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은 이제 a의 값에 곱을 구하는 거였으니까 이 세 개를 모두 곱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곡선과 직선, 만약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라고 하면은 두 아이가 만나는 접점이 있겠지. 이 점을 대충 문자로 두고 여러분들이 y값 같아, 미분계수 같아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 공수 원식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긴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쵸? 판별식 d는 0을 하면은 여기서 이거 두 개 나와요. 그리고 0이 근이었으면 좋겠어. 이 친구가 0 근으로 가졌으면 좋겠어. 0, 0 넣으면 a가 5가 여기 나옵니다. 얘기하셨죠? 됐죠? 네. 자, 넘어가 볼게요. 24번. 네. 근데 민보가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습을 해온다고. 진짜로 이번에도 예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계속? 그래요? 네. 야, 그럼 너 강호쌤이랑 할 때 왜 예습 안 했냐? 네? 아니, 애가 아니라, 야, 강호쌤 섭섭하게, 일단 내가 강호쌤한테 민보 예습하고 온다고 얘기는 일단 안 할 건데,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강호쌤 삐지면은 나중에 너가 잘 얘기해줘야 돼. 알았지? 자, 가볼게요. 네. 잠깐만, 근데 민보랑 인찬이랑 뭐 유나 너도 그렇고 너네 경록이랑도 친한 건가? 경록이 왜 이렇게 요즘에 게임을 왜 안 해? 아니, 아닌가? 맞는데? 경록이 디코 아이디가 김우경록 아니야? 맞아요. 맞지? 닉네임 그거 맞지 않아? 어쩌다가 내 그 디코에 경록이가 있는데 아니, 난 이제 디코를 항상 켜놓거든. 뭘 하진 않는데 경록이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와서 게임하고 있던데? 아니 내가 이제 강호쌤한테 따로 얘기는 안 하는데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던데 처음 보는 게임도 막 하고 뭔 게임이야 대체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보자 그래요 경욱이한테 즐게 말하고 전해주세요 자 문제에서 1,-2가 여기쯤에 있고요 이 점에서의 접선 구해달라 했는데 접선 보세요 항상 2개 나옵니다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요? 요 위에도 있어요 이 위쪽 접선을 자꾸 이제 까먹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상기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했죠? 자, 밖의 점에서 긋는 접선은 여기를 t콤마라고 두고 3t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인가? 둔 다음에 자 이제 여기 마이너스 1,2니까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3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평균 변화율과 자,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해서 t 집어넣은 거죠 6t 마이너스 4죠 둘이 같았으면 좋겠어인 t를 구하는 거니까 t 플러스 1 넘겨서 t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 이쪽 6t 제곱 3t 제곱 2t니까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나오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기울기의 합이니까 여기가 이제 봐봐요 두 기울기의 합인데 기울기라는 게 아까 지금 구했듯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6t-4가 t점에서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면 우리는 자 6알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 좌표가 알파 콤마가 나온 거니까 알파점에서의 기울기 6알파 마이너스 4 자, 이 점이 베타라면은 자 베타 콤마니까 6베타 마이너스 4 이거 두 개 더하는 걸 구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6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8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서 2라는 거 알았거든요 그쵸? t값은 접점의 x좌표예요 기울기가 아니라 접점의 x좌표 걔를 다시 그 미분한 데에 집어 넣어야 기울기죠 답이 4죠 그쵸? 네 이상한데요 뭐 잘못했어? 플러스 6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걸 잘못했군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그쵸? 3번입니다 되었죠? 감사 자 28번 해볼게요 비슷한 문제네요 그쵸? 28번도 네.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얘기 하나만 해볼게 솔직히 28번 있잖아 이게 미분을 활용해서 또 구한다 치면 여기가 있고 0,a가 있고 여기서 두 점 그어가지고 이제 여기 뭐 수직인 거 구해줘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솔직히 내가 또 봐봐 또 이제 자 0,a를 잡고 자 여기 위에 접선 그린 다음에 여기 t콤마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 t콤마 5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 한 다음에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해가지고 t값 구해 접점 구한 다음에 또 두분의 또 이제 그 기울기 또 구해 각각의 이 기울기 구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답을 낼 거잖아 근데 봐봐 그럼 필연적으로 내가 여기서 t값을 구했어 그러니까 이 접점을 t값 그냥 쓸게 너네 이 정도는 이해한다고 치고 할게 4분의 9 맞니? 됐지? 그럼 봐봐 얘네 둘 가지고 또 방정식을 만들면은 저렇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야 그치? 그때의 한 근이 알파 베타 하고 그때 기울기 또 구한다면 곱할 거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두 가지 중 하나를 쓰자 방금 전에 얘기한 풀이 말고 두 풀이 중 하나를 보자
1번 봐봐.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 아니 쌤, 솔직히 이거 공수 1에서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기울기 m이라고 할게요. 자, 얘랑 이 이 직선과 이 그 2차 함수 있죠? 그냥 연립을 할게요, 그냥. 연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을 할게요. D는 0이겠죠, 접하니까, 그쵸? 판별식 하면은 M에 대한 어떤 2차식 나오겠죠? 그럼 이건 완전 M값 그대로가, 여기서 나오는 두근 그대로가 내가 원하는 M값이니까, 두근의 곱 바로 구할게요. 일단 이게 1번이죠. 수직이니까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 이게 1번. 그러니까 차라리 공수 1으로 푸는 게 편하죠. 왜냐면은 지금 미적분 1으로 풀면은 이거 알파랑 베타를 또 구한 다음에 또 알파 베타 점에서의 기울기 또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또 해야 되니까 귀찮죠. 두 번째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떻게 풀 거냐면요. 아니 지금 저는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프를 보니까 이 2차 함수가 대칭축이 y축이에요. 대칭축이 y축인데 지금 우리가 잡는 그 점도 y축 위에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 직선과 이 직선 접선 두 개 y축 대칭입니다. 수직이려면 이 기울기 그냥 1이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2차 함수에서 기울기 1인 점을 찾을래요. 2차 함수에서 기울기 1인 점을 찾을래요. 그 접점이 t겠죠. 그쵸? 네. 맞잖아요. 기울기 무조건 1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수직이려면 y축 대칭인데. 그럼 이제 5분의 2에다가 대체 얼마를 넣으면 기울기가 1이 나올까? 진짜 거지같이 됐네요. 그쵸? 아닌가? 4분의 5. 아, 나쁘지 않은가? 4분의 5. 네, 거지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x값이 8분의 25일 때가 기울기가 1이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A값 구해야 되니까 얘 8분의 25 콤마 구해야지 뭐 어떡해. 8의 제곱분의 25의 제곱에서 5를 나누니까 진짜 연병 났죠? 125 4분의 9. 아 진짜 너무 화난다 이거. A값 예쁘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구해볼까? A값이 예쁘게 나오니 혹시? 진짜 말 같지도 않게 나오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A값은 예쁘게 나와요. 예쁘게 나와? 잠깐만 9 곱하기 16 144 아니야? 네. 그러면은 269인데 64분의 기다려봐. 64분의 봐봐. 64분의 269인데 지금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8분의 25 8분의 25 차이 나야 되니까 64분의 269 빼기 A가 8분의 25인데 예쁘게 나와? 진짜? 8분의 25? 64분의, 야, 25 곱하기 8 얼마냐? 200이냐? 64분의 469인데 이게 예쁘게 나온다고? 안 나눠 떨어질 것 같은데? 답이 뭐야? 1이. 답 1이라고? 아! 미분, 네. 제가 굉장히 잘못했죠? 미분하면 그냥 이건데, 그쵸? 네. x 2분의 5인데. 그럼 예쁘게 나와야 되겠죠? 약간 머쓱하네요. 4분의 5 더하기 4분의 9예요? 4분의 13이에요? 14? 2분의 7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 얘랑 여기 2분의 5, 2분의 5 차이 나야 되니까 A1이네요. 됐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요, 2차 함수가 나왔으니까 대칭축을 설정했고요. 찾았고요. 대칭축이 Y축이에요. 근데, 접선 긋는 밖의 점도 0, Y축 위에 있어요.
그었더니 수직이려면요, 얘네가 서로 대칭일 거니까, 45도씩 돼야 돼요. 이 지금 기울기 1이에요. 를 가지고 문제 풀면 더 스마트하게 푸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약간 살짝 멘탈 나갈 뻔했다. 네, 미분을 했는데 4분의 9가 안 없어졌네요. 자, 다음 문제는 43번, 4번 해볼게요. 네. 43, 4번. 야, 근데 오늘 거 좀 중요한 거 많은데, 오늘 빠진 사람이 좀 많은 것 같다? 제일 많은데? 누구냐? 준현이, 진수, 용이, 민혁이, 쩔 수 없는 거죠. 네,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뭐. 네. 이 문제는요, 제가 그냥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 문제가 어떤 사이값 정리나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푸시기보다는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올 리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지만, 우리 학교 쌤이 나이가 50 이상이다. 우리 수학쌤이 나이가 이제 50 이상이다. 혹은 이제 거의 60을 바라보신다. 정년퇴임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틀의 기운이 좀 있다. 이러면은, 그럼 낼 수도 있어요. 이건 선생님 때, 고등학교 때도 틀딱 문제였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내는데, 정석으로 안 풀고 그냥 되는 대로 풀어줄게요. 어떻게 풀 거냐면, 대입할 거예요. 진짜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여러모로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대입해요. 대입합니다. A제곱, 이거 무지성한 거죠. 네, 뇌를 쓰지 않으니까 좋죠? 네. EH 곱하기 2가 또 있으니까 4의 A 플러스 세타 H 정리하죠? 네. 4HA 플러스 4 세타의 H 제곱이네요. 4HA가 없어진다. 뭔가 없어지는 게 있고 A제곱 없어지는 게 있어. 남은 걸 찾아보니까 4도 약분하자. H 약분 잠깐만 고민하고 H제곱이 세타 H제곱이라고 하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자, 이걸 만족시키는 세타 A가 끝났네. H제곱 약분하는 게 맞겠다. 답이 1이죠. 그쵸? 이해하셨죠? 그냥 대입하고 전개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되었죠? 네. 그러니까 뭐 세타랑 뭐 H랑 막 이런 거 막 나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4번을 볼게요. 사실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너희가 일단 그래프적인 마인드를 잘 생각하고 있냐, 그래프를 그리려는 마인드가 항상 있냐, 1번. 두 번째로, 너네 무한대가 뭔 줄 제대로 아냐, 이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한대는 아주 큰 숫자들이 모여있는 영역이에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이래요. 문제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프라임 x가 6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래프적인 마인드. 저기 이제 x축이 여기서 시작하지만 그래서 무한대 영역에 왔어요. 자, 무한대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항상 6이래요. 계속. 자, 이 무한대는 특정 값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가 6 이런 게 아니라 무한대 영역에서는 계속 프라임이 6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직선일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생겨야죠. 무한대 영역이라니까. 무한대 영역에서 기울기가 6이래. 야, 그럼 무한대 영역에 있는 모든 점에서 기울기 6이니까 직선이지. 자,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야, 무한대 영역에 좌표가 있대. 이런 좌표가 떠올라야죠, 일단은. 그쵸? 무한대 영역에 좌표가 있대. 왜 이런 좌표를 떠올렸냐고? 아니, 물어보는 게 리미트 또 역시 무한대 영역에서 fx 플러스 2라는 애와 얘라는 애를 빼라고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거 봐봐. 그냥 이 함수값만 봐도 파블로프 개마냥 점이 나와야지.
점이 나와야지. 무한대의 영역에서 이런 어딘가에 두 점이 있대. y값 두 개 뺀 걸 구해달래. 근데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네 둘의 기울기를 써보면 2분의 fx 플러스 2 빼기 fx이긴 한데 내가 뭐라 했어? 무한대의 영역에서 지금 직선이라 했지. 기울기 6이라니까 이거? 둘 사이 기울기 6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의 차이는 얼마겠어? 10이겠지. 그러니까 무한대의 영역에서 둘의 차이는 10이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무한대 영역이다. 영역이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3번보다는 44번이 훨씬 중요한 문제죠. 44번이 대학 가서도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그 필요한 관점일 거예요. 관점. 잠시만요. 뭐야, 요새 5문제 남았다고 했는데 중간에 빼먹은 문제 있잖아. 뭐야? 아니, 유찬아, 너 5문제 남았다고 나한테 해놓고서 중간에 빼먹은 문제 있으면 어떡해? 응? 예, 46번 하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슬슬 또 구라치는 거 아니지? 오케이. 그 앞에 것도 안 한 거 풀어. 오케이. 예.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2명짜리 문제니까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a, 5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을 때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a가 0이 일단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0이 나오는 거는 더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못하는 거긴 하지만 살짝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거네. 살짝 예봤네. 네. 이걸로 풀어볼까? 일단 풀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을 거라서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좀 없을 건데 그래도 한번 썼으니까 한번 해볼게. 7 0,7 이상하게 나오네. 여기 마삼인데 0,5인데 잠깐만. 마이너스 1,7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아, y값이 5인 지점 중에서 이거 찾는 거구나. 예, 일단은 해볼게요. 네. 답이 뭐 제대로 막 대충대충 하니까 제대로 안 나오는 느낌이네요.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심화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그냥 풀겠습니다. 자, 3차 함수가 있어요. 밖의 점이 있대요. 밖의 점이 이렇게 있대요. 어디 있다 할까? 뭐 이런 데 있다 칩시다. 밖의 점이 있어요. 자, 점을 그을 거예요. 밑에도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밑에 쪽도 있다는 거, 그쵸? 3차 함수 밑으로 쭉 따라가면은 만날 겁니다. 이해했죠? 3개 있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 자, 여기 t, t의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더하기 5를 잡았어요. 자, 이 점의 좌표 a, 5입니다.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t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네, 같을 때가 바로 접선이 생기는 접점이죠. 따라서 넘기고 이제 있는 그대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천천히 해볼게요. 3t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 마이너스 3a t제곱, 그렇죠? 6t제곱에다가 마3a니까,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t까지가 나왔고 이게 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이었어요. t 세제곱은 2t 세제곱으로
그 다음에 3t제곱 넘어오면은 여기 3만 남아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답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우리 뭐라 했냐면 t값이 2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수 원 버전이 됐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t값이 2개 나와야 되는데 벌써 하나를 알아요. 0을 알아요, 내가 먼저. 먼저 0이 t값 중에 0이 하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2개만 나와야 되니까 얘가 중근이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니면은 이 친구가 0을 근으로 갖거나 둘 중 하나로 문제를 귀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A가 0이 하나 나왔죠? 0을 근으로 갖는다는 건 여기에 T에 0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A는 0. 근데 이거는 모든 근의 합에 좀 의미가 없는 거긴 하고 두 번째 이 친구 해볼게요. 판별식을 하러 가겠습니다. 판별식을 해보면 얘 9, 1-A의 제곱에다가 4를 곱하면 48 플러스 48A가 0 나오면 되겠네요. 그쵸? 네, 일단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3에다가 16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해 볼게요. 3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3 플러스 16A는 0이니까 3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3이니까 A가 나오긴 나오네요. 그쵸? 문제에서 모든 A의 값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합은 마 3분의 12이 되겠죠. 이 친구는 0이었으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마 3분의 10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아까 구한 정답이 이제 아까 내가 구한 게 마 3 하나랑 마 3분의 1 하나 나와가지고 이제 답이 이제 마 3분의 10일 거다라고 말을 하려다가 그냥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이걸로 바로 선회했거든요. 학기 중 됐을 때 토요일 특강이나 아니면 학기 중 월수금 수업 중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2번 다 말할 거예요. 알았죠? 밖의 점에서 긋는 접선의 심화 개념. 알았죠? 조금만 기대해 주시고 기대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다려 주시고 네,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숙제 문제였어요. 이제부터 오늘은 이제 극값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해요. 우리 숙제가 몇 번까지였어요? 52번까지였어요? 근데 질문이 일단 오케이 알았어요. 네. 자, 오늘은 증가감소 극대극소 한 다음에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아닌가?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근의 형태 같은 것 좀 볼게요. 오늘 배울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좀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그래프 그리는 법을 오늘 할지 말지는 조금 보고 할게요. 왜냐하면은 좀 진도를 굳이 빠르게 뺄 필요가 있냐 싶어가지고 그렇거든요. 네. 일단 미적분 1은 진도 체계가 순조로워서 괜찮고요. 미적분 2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큰일 난 건 공통수학 2인데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얘기죠. 공수 2가 지금 4분의 1 나왔어요. 지금 큰일 났네. 방학이 거의 끝나가려고 그러는데. 끝나가는 것까지는 아닌가? 자,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증가함수, 감소함수, 즉 증가와 감소라는 거에 대해 좀 얘기해 볼게요. 증가한다가 뭘까? 해볼게요. 함수가 증가한다. 자, 증가함수. 증가함수의 정의는 뭘까요? 증가함수의 정의가 뭘까요? 자, 일단은 증가함수의 정의가 이거예요. 증가함수는 미분이랑은 일절 상관이 없는 애긴 하거든요. 사실은.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어떤 그냥 문자 2개가 누가 더 크다 정도이죠. 근데 이제 옆에 이멘트가 들어오면 집중하세요. 옆에 이멘트가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x1은 x2가 누구예요? 정의역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져 있을 때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 없이 이것만 썼을 때는 2개가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써주니까 정의역인 걸 알았어요. 정의역이 더 클 때, 정의역이 더 클 때 치역이 더 크다면 자, 이걸 만족한다면 이러면 증가함수입니다. 싹 다. 싹 다. 여기 등호 없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러면 돼. 오른쪽으로 갈 때 y값이 무조건 커지기만 하면 돼. 그럼 증가함수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제 증가함수의 어떤 정의입니다. 네, 알았죠? 네, 이거이면 이거 있다.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인데, 진짜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면서 그래도 약간 갑자기 미분하는 단원에서 이걸 배우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왜 배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프라임 x의 부호가 f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다 라는 걸 좀 써먹으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얘네 둘은 동치는 아니에요.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근데 증가함수를 특정 몇몇 함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저 일단 뜻을 볼게요. 제가 말했죠. f'A가 누구냐면요. 이런 거예요. x는 A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등등 있지만 자, 봐라 좀. 자, f'A가 x는 A에서의 뭐 이제 뭐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뭐 미분계수 등등이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얘는요. x는 A에서 땡땡으로 할게요. 네. 얼마나 커지고 싶은가. 자, 이런 말이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x는 A에서까지는 똑같고, 이제, x가 1 커질 때, y는 얼만큼 커지고 싶어 하는가. 자, 이건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f'A가 예를 들어 2라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이 점에서 이 A라는 점에서만큼은 다른 데는 모르고 점에서만큼 이 함수는 1 갈 때 2 커지고 싶어 하는 중이에요. 현재. 그런데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게 뭐라 했어요? 항상 x 1 갈 때, 정역 1 갈 때 기준이라 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러고 싶었는데 함수를 그려보니까 2가 완전히 커지지는 못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함수들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들이 바뀌기 때문인 거죠. 그쵸? 넌 칠판을 안 보고 계속 어디 보냐? 내가 한 번 더 너를 지적해야 되겠냐? 그렇잖아? 숙제를 안 해온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내가 넘어가 줬잖아. 너 지금 2번 연속, 3번 연속 안 해오고 있는 거잖아, 숙제를. 응? 3번이 맞아. 미적분 2를 계속 안 해와서. 그러니까 더 건들지 마. 알았지? 숙제를 안 한 건 너잖아, 그치? 자, 볼게요. 이렇게 1 갈 때 2 커지고 싶어 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A점에서 어쨌든 이만큼 커지고 싶어 하는 이 원동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음 차례 갈 때 좀이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반대로 F'B에서는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하면은 자, 어떤 상황이에요? 자, B점에서는 자, 여기를 B점이라고 하면은 B점에서는 X1 갈 때 Y1 내려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점에서 다음 차례 갈 때는 좀이라도 내려가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를 보면서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면 그 점에서는 좀이라도 올라갔다. 음수면은 좀이라도 내려갔다. 따라서 프라임 값이 만약에 내내 양수면 올라가고만 싶어 하니까 증가하겠다. 라는 거를 말할 수는 있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이 친구를 쓸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은 들어보세요. 자, 이 친구를 쓸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은 fx가 일단은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지 프라임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거 아니에요. 미분이 불가능하면 값이 없는 걸? 그리고 또 이제 또 있어. 봐봐. 선생님, 미분이 불가능해도 증가할 수 있나요? 보여줄게. 증가하지.
이 아이 증가해. 너네 잘 들어봐. 이 아이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분 불가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봐봐. 이 함수가 f'x가 내내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커? 그럼 틀렸어. 왜냐하면은 자, 이 값은 값이 없거든. 값이 없으니까 0보다 크다 작다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함수가 증가하나요? 맞아. 노란색의 조건을 보면은 야, 아무데나 니네가 선 두 개 쳐봐. x값. 여기 x1이야. x2야. 자, 더 큰 정의역에서 y값 더 높잖아. 무조건. 무조건 높잖아. 어떻게 치던 간에. 이해했지?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맞단 말이지. 그럼 봐봐. 우리 이 증가함수 단원에서 이거 따로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로 다루는 함수가 현재 미적분 원에서 다항함수이기 때문이야. 다항함수이기 때문이야. 이게 미분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어떤 다항함수가 증가해야 돼? 그러면은 프라임 x가 0보다 크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적용하면 되겠다 라는 거지.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래. 이제 자, f 프라임 x가 0 이상이면 미분이 가능하다 쳤을 때야. 0 이상이면 이 함수는 증가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증가한다?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증가함수라면 일단 첫 번째 스텝은 이거야. 1번 배울 거. 일단 여기까지는 증가함수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노란색 정의는 알아야 돼. 증가함수에. 원래 미분이랑 관련이 없지.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는 이 파란색 거를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일단 이거고. 이거고. 이제 디테일적인 거 몇 개, 두 개만 배워보자. 두 개. 손목 아파. 자. 자, 이 두 가지 이제 명제가 있단 말이야. 물론 따지고 보면은 이게 명제면은 얘는 그 역이긴 한데, 뭐 어쨌든 둘 다 명제라고 치고 잘 봐봐. 자,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참거짓을 논해볼게. 모든 구간에서 일단 생략되어 있다 치고, 모든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프라임 x가 0 이상이면 증가한다. 맞을까? 그러니까, 자, 누가 증가한다? 미안, fx가. 여기도 이제 fx가가 있겠지? fx가 증가함수이면, fx가 증가함수이면 그 녀석의 프라임은 0 이상이다. 얘는 맞을까? 잘 들어봐. 위에 거는 거짓이고요. 이 아래 건 참이에요. 잘 들어볼게요. 위에 거 먼저 할게요. 프라임 x가 0 이상이면 fx는 증가할까? 아닙니다. 왜냐면요. 프라임 x가 다 양수였다가 잠깐 어느 순간에 쭉 0이에요. 이게 0이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올라간다 칩시다. 야,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데 다 양수이고 0 이상인데 자, 이 0인 부분을 보세요. 선생님,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0이면 안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노란색의 정의를 보세요. 노란색 정의를 보면은 내가 x값 봐봐. 이 구간에서 x값 두 개를 잡았어. 어때? 얘네 함수값이 얘가 더 커? 안 크단 말이야. 이건 증가함수가 아닌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증가하지 않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f'이 0이 되는 경우가 구간으로 나올지 뭘로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거죠. 자, 근데 그럼 두 번째 것도 볼게요. fx가 증가함수이면 프라임이 0 이상? 아니지. 0보다 크기만 해야지. 아닙니다. 같아도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울기가 0인 점이 딱 0인 부분이 딱 점이에요. 점. 잠깐 스쳤어요. 기울기 0을 잠깐 스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만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부터는 기울기가 다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올라오다가 기울기 0을 잠깐 점으로 찍고 올라갔어요. 그럼 얘는 증가함수가 맞아요. 왜냐하면 자, 이 점과 얘 바로 옆에 있는 점 y 높이 차이 나요. 그쵸? 높이 차이만 나면 된다 했잖아요. 그럼 증가함수라고. 그러니까 fx가 증가함수면은 프라임이 0일 때도 있긴 해요. 대신
점으로 있을 거예요. 점으로. 구간으로 프라임이 0일 수는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하는 이제 그 짜잘한 어떤 지식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어쨌든 다항함수 배우잖아요. 자, 다항함수 배우니까 여러분들 다항함수는요. 상수함수 제외하고는요. 상수함수는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상수함수 제외하고는 구간이 이렇게 0으로 쭉 가다 올라가는 다항함수가 없어요. 구간이 0으로 유지되다가 올라가는 다항함수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다항함수가 증가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 나오면은 이 친구 만약에 fx를 하면은 그럼 그때는 그냥 f'x가 0 이상이다 바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f'x가 0 이상이면 증가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말했지만 다항함수 한정으로는 여긴 다항함수란 말이 없죠. 근데 다항함수 한정에서는 증가하냐 그러면 이제 0 이상 바로 붙여도 돼요. 왜요? 다항함수들은 만약에 기울기가 0이 있어도 잠깐 스치기만 할 겁니다. 점으로. 이해하셨죠?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얘기하는 거죠. 다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함수의 증가는 이게 정의예요. 맞죠? 이게 정의고 쳐야겠는데? 내가 증가함수를 너무 길게 설명했냐? 한 10분 설명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약간 여러분들 피곤할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어요. 얘들아, 너네랑 감소는 안 할게. 이것만 얘네가 한번 써줄래? 봐봐. 이 옆에 두 개는 안 써도 돼. 1, 2번은. 이거 있지. 이 노란색과 파란색 있지. 감소함수에 대해 한번 써줄래? 갔다 와서 내가 한번 써줄게. 맞나 확인해봐. 당연히 반대로 이루어져 있겠지. 너네가 사람이면 사실 쓸 수 있어야 돼. 그치? 감소함수. 네, 감소함수 거 한번 써줘. 너네가 스스로. 네. 잠깐만 쉴게요. 쓰고 쉬세요. 1분도 안 걸리시니까.